누군가를 정말 진심으로 도와줬는데 돌아온 건 고맙다는 말 대신 원망이나 심지어 배신일 때, 정말 당황스럽죠. 혹시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세요? 오늘은요, 도대체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건지, 그리고 진짜 좋은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핵심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냥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 삶 아주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문제일 수 있어요. 뭐 직장에서든 아니면 개인적인 관계에서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대체 왜 나의 선한 도움이 때로는 배신으로 돌아오는 걸까? 자, 오늘 저랑 같이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워낙 이런 경험이 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이걸 아주 찰떡같이 표현하는 말이 있죠. 바로 뒤통수 맞았다. 이 말이요. 그냥 실망했다 정도가 아니잖아요. 정말 굳게 믿었던 사람한테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공격당했을 때의 그 충격, 그 배신감, 그 깊은 상처까지 다 담고 있는 단어란 말이죠. 그만큼 우리한테 이게 참 익숙하면서도 또 너무 아픈 경험이란 뜻이겠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랑 관계를 맺을 때 가장 흔하게 쓰면서도 사실은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첫 번째 방법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게 완벽한 공식처럼 보이거든요.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구나. 그럼 그걸 내가 채워주면 관계가 좋아지겠지. 근데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진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불안정한 모래 위에 아주 멋진 성을 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금방 무너져 버리죠. 이 과정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한번 보세요. 자, 1단계, 물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럼 2단계, 관계가 엄청 빨리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바로 그때 물밑에서는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힘의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3단계죠. 그리고 이게 바로 4단계, 즉 원망이라는 씨앗이 자라나는 토양이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5단계, 배신이라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딱 정해진 수순 같아요. 결국 이 관계는요, 주는 사람을 일종의 구원자로 만들고 받는 사람은 그냥 도움받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받는 사람은 고마운 마음도 있겠지만 동시에 뭔가 보이지 않는 덫에 걸린 것처럼 답답하고 숨막히는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감정이 나중에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폭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길이 있다면 당연히 올바른 길도 있겠죠?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정말 오래가고 진실된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두 번째 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정말 엄청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면요. 이제 질문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서 뭘 배울 수 있을까로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아니라 배우려는 학생의 자세로 다가가는 거죠. 이 말이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만의 지식이나 경험을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이건 거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가치를 최고로 존중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자기를 이렇게 존중해 주는 사람을 밀어낼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니까요. 아까 첫 번째 길, 물질로 다가가는 게 위아래가 있는 수직적인 관계를 만들었다면 이 두 번째 길, 즉 지식으로 다가가는 건 나란히 서는 수평적인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 상하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하는 관계, 그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물질적인 건 무조건 나쁜 거냐, 선물 같은 거 주면 안 되는 거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관계의 문을 여는 접근의 도구가 아니라 고마움을 전하는 감사의 도구로 말이죠. 이 의도의 차이가 정말 모든 걸 바꿉니다. 보세요. 관계를 시작하려고 가까워지려고 뭔가를 주는 것과 이미 좋은 관계 안에서 덕분에 좋은 걸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뜻으로 뭔가를 주는 것, 이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한 관계에서 선물은요,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서 받은 귀한 가르침에 대해 지불하는 존중과 감사가 담긴 대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강력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관계를 맺는 새로운 방법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짜 연결은 이런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저 사람이 뭘 잘하는지, 뭘 자랑스러워하는지 유심히 관찰하세요. 둘째, 그걸 발견했다면 진짜 순수한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가서 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겸손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기꺼이 내어준 소중한 시간과 지식에 대한 감사 표시로 그때 선물을 활용하는 거죠. 이 순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누구에게 다가가 새로운 가르침을 청해볼까?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어쩌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